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선원 가족들이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성장에만 급급한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짚어봅니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온 판카즈 카필라 목사가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고국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문화예술인들의 효과적인 선교를 돕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북한이 태평양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다시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반도의 무력 충돌을 반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를 촉구하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밤 공기를 뚫고 335 모여든 사람들로 광화문 광장은 어느새 가득 찼습니다.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우려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에 동참하거나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감리교 시국대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 21개 기독교 단체와 5개 교회가 함께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 안에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기도회를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또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기도회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은 안 된다, 평화를 일궈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이 기도회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 목사는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 기독교인에게 맡겨진 사명인 만큼 교회가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주도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너무 보수적이고 그런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약자들의 입장과 사람들의 입장을 잘 평화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석자들은 이날 기도회가 끝난 후 평화 콘서트, 평화의 순례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지난 3월 남미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오. 정부는 실종선원에 대한 수색을 7월 11일 종료했는데요. 22명의 실종선원 가족들이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1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대책위원회는 미군의 구명뗏목 촬영사진 공개를 요구할 것, 남대서양 인근 섬을 철저히 수색할 것, 천사의 선박관리 실태를 수사할 것 등 정부에게 바라는 5가지 요구사항을 서명지에 담았습니다. 가족대책위 허경주 대표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했지만 두 장관이 약속한 부분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순 없다며 부디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서명운동은 9월 14일까지 광화문 광장과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대책위는 시민들에게 받은 서명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연합을 막는 개교회주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데는 교회 성장만을 쫓느라 지역사회를 보듬지 못한 개교회주의가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우선과제 중 하나인 개교회주의의 문제점을 김경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개교회주의가 한국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는 1970, 80년대 급격한 성장을 이룬 한국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복음화 대회를 통해 수십만 명이 회심하는 부흥을 경험했으며 개별 교회가 커짐에 따라 교회 성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개교회주의는 지역에 있는 자기 교회 성장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것이 결국 기독교 교리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강해나 진정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보다 기복신앙에 치우친 전도 위주로 사역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인들이 신앙 성숙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교회와 협력하기보다 내 교회 성도 늘리기에만 급급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역자들이 모이면 헌금을 어느 정도 거두는지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목회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며 교회가 각 지체임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주 저 변방 촌에서 조용히 그렇게 하셨거든요. 한국 교회가 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또한 지역교회 제도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교회가 일정 지역을 책임지는 형태로 성도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턴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웃교회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사회로부터 비판이 아닌 존경을 받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김경환입니다.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한국에 왔다 예수님을 영접한 판카즈 카필라 목사가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 고국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판카즈 목사는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고국에서 학교와 고아원 사역을 펼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판카즈 목사를 파송하는 나섬교회 유해근 목사는 나그네들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보석들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내게 판카즈를 발견하게 하셨다면서 이주민 사역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나그네를 훈련시켜 역파송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카즈 목사는 인도의 교육시설이 미비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많다면서 고국으로 돌아가 학교와 고아원 사역을 하며 이들을 섬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판카즈 목사는 2000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다 큰 사건에 휘말린 친구를 돕기 위해 나섬 공동체를 찾았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판카즈 목사는 고국에 돌아가서 자국민을 섬기겠다는 비전을 품게 됐고 내년 정식 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섬 공동체는 판카즈 목사 후원자를 모아 초교파적 후원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문화선교는 선교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문 사역자를 찾기 힘들고 문화 콘텐츠를 해외 선교지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현지 선교사와 문화예술인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기독예술인의 선교적 참여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미션 파트너스 한철호 대표는 예술은 선교의 도구가 아닌 메시지 자체라며 기독예술인들은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화평을 이뤄가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독예술인들이 선교를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믿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이어진 컨퍼런스에선 뮤지컬과 찬양, 음악 캠프 등 다채로운 주제를 놓고 함께 논의하는 소그룹 모임과 CCM 가수들의 미니 콘서트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한 21세기 문화예술인 타문화선교 네트워크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선교 현장 연결, 문화선교사와 후원자 연결, 문화예술 교육사역과 현장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초기 기독교인이 만든 기념비가 예루살렘 구 시가지로 향하는 도로에서 발견돼 화제입니다.
이스라엘 타임즈에 따르면 이 기념비는 전화선 케이블 설치 작업 도중 발견됐습니다. 연구 결과 1500년이 된 기념비엔 가장 경건한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이며 콘스탄티누스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성직자이자 수도원장으로서 도시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물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발견은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마치 1500년 전에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 같다며 바닥에 묻힌 기념비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를 건립하며 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에서 동성결혼 찬반 투표가 내달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동성혼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뉴게이트 리서치가 호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가톨릭과 개신교인 중 58%가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가톨릭 신자 3분의 2 이상이 동성혼을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수 진영 교계 지도자들은 동성혼은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으로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있어 사회가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IS가 교황의 사진을 찢으며 교황을 테러하겠다고 협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선전 동영상엔 예수의 십자가상을 불태우며 교황 사진을 배경으로 우리는 로마에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근거지를 잃은 IS가 최근 새롭게 세력을 얻고 있는 필리핀 마라위에서 주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각에선 IS가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을 타겟 삼아 대결 구도를 이슬람과 기독교 간 대립으로 몰아감으로써 자신들의 테러를 성스러운 종교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황청은 이에 대해 이미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테러 예방 대책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을 위해 중성이 표기된 공식 문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이민성 아흐메드 후센 장관은 성명서에서 성평등을 잘 반영하기 위해 공식 문서에 제3의 성을 X로 표기하기로 했다며 모든 캐나다인은 개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안전한 환경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성 표기는 8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청년 2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상을 알리고자 미국 전역을 80일째 자전거로 횡단하고 있습니다. AAA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 하주영 군과 조용주 군은 미대륙 6,000km를 자전거로 횡단하며 미국인들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과 실상을 알렸습니다. 최근 이들은 워싱턴 DC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항의의 뜻을 담은 공식 성명서를 전달했는데요. 성명서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대장정은 9월 1일 뉴욕에서 마무리됩니다. 구티비 뉴스 최녹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의에선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행동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위협이 된다며 평화와 안정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긴장을 낮추기 위해 즉각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할 때라며 실제적 대북 제재 방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위기에 대해 유례없는 공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즉각 연락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사드 반대 주민 대표들에게 발사대 추가 배치를 이해해달란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성주군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지난 24일과 25일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 20여 명의 집에 찾아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편지엔 지금의 사드 갈등은 과거 정부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 추진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반대 주민은 지난 정부에서 주장한 사드 배치 명분과 똑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구조개혁 평가가 미흡한 대학으로 선정됐던 루터대학교가 정부 재정 지원을 다시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루터대는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융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내달 16일 생명나래 교회에서 제17회 학술포럼 멘사토크를 엽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 그리고 교회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포럼엔 러시아 페테스부르크 국립대 박종수 교수, 최영도 목사가 발제자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자연적교회성장연구소가 9월 5일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와 미래, 전인적 소그룹에서 답을 찾다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선 모범적 성장을 이룬 교회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자연적교회성장연구소는 소그룹 공동체 사역을 중심으로 한 자연적 교회성장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꿈의 교회가 오는 17일 안산 호수공원에서 제1회 2017 생명사랑 생명존중 걷기 축제를 진행합니다. 꿈의 교회는 이번 축제를 통해 생명존중 인식을 안산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세월호의 아픔을 가진 안산시에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